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알면 난리 날 거예요. 자식들이 알면 실망할 거고요. 하지만 오늘은 말할게요. 여기선 아무도 날 모르니까. 저는 60살 기혼 여성이고 한 남자에게 빠졌어요. 아니, 빠졌다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정확히는 그의 손에 중독됐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저는 병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를 만나러 갔어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그의 손길을 기다렸어요. 그가 내 몸을 만지는 60분. 그게 제 일주일 중 유일하게 살아있다고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타고 내려올 때 이미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르죠. 당신 아내가 매주 다른 남자에게 가서 몸을 맡기고 있다는 걸. 더 세게 저는 남편한테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낯선 남자에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륜이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배신은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30년 동안 나를 안 보는 남편, 나를 안 만지는 남편, 나를 안 듣는 남편과 사는 것. 그게 진짜 배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찾아갔어요. 나를 보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금단의 불꽃, 다시 숨 쉬는 법. 60분간 제 비밀을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굳었고 허리는 아팠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죠. 그렇게 병원을 전전하다 찾아간 한 테라피 센터에서 나는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단의 불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다시 숨 쉬는 법. 통증 너머에 숨겨진 진짜 아픔, 그리고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통증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쑤셔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한참이 걸립니다. 아, 또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에 지친 눈빛. 60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병원은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의원, 통증의학과. 특별한 이상은 없으세요. 나이 드시면 다들 그래요. 스트레칭 좀 하시고 진통제 드릴게요. 하지만 약은 일시적일 뿐이었어요. 통증은 매일 돌아왔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건 통증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여보,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아침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죠. 나이 들면 다 그래. 내 무릎도 안 좋거든. 그리고는 곧바로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아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아무도 모를까?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계속 누워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럼 의사한테 가보지 그래. 갔어요. 여러 번요. 다들 나이 탓이래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냐?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면 나는 이렇게 평생 아프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친구 미숙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희야, 너 요즘 목소리가 죽어 있어. 무슨 일 있어?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가도 나아지질 않고. 그럼 내가 아는 곳 소개해 줄까? 테라피 센터인데 거기 정말 좋더라. 나도 거기서 허리 통증 많이 나아졌어. 테라피 센터. 그게 마사지 같은 거야? 비슷한데 좀 달라. 단순히 주무르는 게 아니라 근육과 근막을 제대로 풀어주고 몸의 균형을 맞춰준대. 한번 가봐. 주소 보낼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무언가 기대를 품고 잠들었습니다. 센터는 주택가 골목 안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디앤마인드 테라피 센터. 간판은 수수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아로마 향과 부드러운 음악이 반겼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성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김은희인데요.
2시에 예약했어요. 아, 신규 고객님이시네요. 상담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깔끔한 인테리어, 편안한 소파, 벽에 걸린 자연 풍경 사진들. 그때 한 남자가 복도에서 나왔습니다. 흰색 테라피스트 유니폼을 입은 30대 후반쯤의 남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어요. 김은희 고객님? 네, 그런데 남자 선생님이신가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사지는 여자 선생님이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곳 총괄 테라피스트 강우진입니다. 혹시 불편하시다면 여자 선생님으로 변경해 드릴 수 있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하고 전문적으로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상담실로 오시죠. 먼저 몸 상태를 체크하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지 설명드릴게요. 상담실은 작고 아늑했습니다. 우진은 클립보드를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먼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어떤 통증 때문에 오셨나요? 목하고 어깨, 그리고 허리가 많이 아파요.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고. 얼마나 오래 그러셨어요?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처음엔 조금씩이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은 가보셨나요? 네, 여러 곳 다녔어요. 다들 나이 때문이래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나이도 영향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몸의 통증은 대부분 잘못된 자세, 스트레스, 그리고 감정적인 긴장에서 옵니다. 감정적인 긴장. 유? 네. 우리 몸은 정직해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요. 특히 어깨와 목은 감정을 많이 저장하는 부위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자세를 체크해 볼게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테라피룸으로 오시면 됩니다. 탈의실에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약간의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해보기로 했어요. 테라피룸에 들어서자 조명은 은은했고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주세요. 편하게 숨 쉬시고요. 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먼저 몸의 긴장도를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처음 그의 손이 닿았을 때 온몸이 움찔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호흡하세요. 우진의 손은 전문가의 손이었어요. 정확하게 통증 지점을 찾아내고 적절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여기 승모근이 많이 굳어 있네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손이 목 뒤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아팠어요. 아, 좀 아파요. 네,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아플 수 있어요. 참을 만하세요? 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아픔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어요. 지금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좋은 신호예요. 그의 손이 허리로 내려갔을 때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몸이 감정을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우진의 목소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내가 느끼는 걸 인정해줬어요. 30분간의 시술이 끝났을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어지러울 수 있어요. 일어나 앉자. 우진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집에 가서 푹 쉬시고 물 많이 드세요. 내일 근육통이 올 수 있는데 그건 정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몸이 편해요. 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 더 깊이 치료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불안감이 덜했어요.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시술 전
우진이 물었습니다. 지난주 이후 어떠셨어요? 처음 이틀은 좀 아팠는데 그 후엔 훨씬 나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더라고요. 좋네요.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우진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이요? 갑자기 왜? 통증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마음의 긴장이 몸으로 표현되거든요. 은희님의 경우 어깨와 목의 긴장이 유독 심한데 이건 보통 억눌린 감정이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어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즘 많이 외로워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랑 30년을 살았는데 요즘은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아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우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몸을 굳게 만들어요.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고 움츠러드는 것처럼요. 은희님의 몸은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럼 이 통증은 제 마음 때문인가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몸을 풀면 마음도 풀립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의 시술은 달랐습니다. 우진은 더 깊이, 더 천천히 근육을 풀어갔어요. 오늘은 심부 조직까지 접근하겠습니다.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의 손이 목 깊숙이 들어갔을 때 나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많이 참으셨네요. 이 근육들이. 우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나는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오늘 감정이 많이 움직였을 거예요. 일어나 앉았을 때 우진이 따뜻한 타월을 건넸습니다. 얼굴 닦으세요. 죄송해요. 매번 우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그게 치유 과정이에요. 몸이 기억하고 있던 아픔을 내보내는 거예요. 우진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님,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인데요. 스스로를 좀 더 돌보세요. 남편이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도 본인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요? 작은 것부터요. 좋아하는 차 한 잔 마시기,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그리고 여기 오시는 것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 갖기요. 그의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우진과의 시간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섰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서요. 잘 됐네요. 어떠셨어요? 응, 그냥 그랬어요. 여전히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실망하셨겠어요. 네, 기대를 했던 제가 바보 같아요. 우진은 시술을 시작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을 원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선생님은 결혼하셨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했었어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불수. 괜찮아요. 숨길 일도 아니니까요. 저도 관계가 어려웠어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아내를 소홀히 했죠. 후회하세요? 매일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으니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라도 잘 돌보려고 해요. 이 일을 통해서요. 그의 솔직함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선생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괜찮아요. 외로움을 인정하면 덜 아프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 조용한 연결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TV를 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서로 관심도 없고 그냥 한 집에 사는 것 같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이 들면 다들 그렇게 살아. 뭐가 문제야?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한데 당신은 나를 안 봐요.
남편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무슨 드라마 대사하는 거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게 부부 아니야? 또 뭘 원하는데? 관심이요. 애정이요. 내가 오늘 어땠는지, 뭐가 힘든지, 그런 걸 물어봐 주는 거요. 아휴, 복잡하게 왜 그래? 당신도 갱년기라 예민한가 봐. 병원 가서 약 받아 먹어.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거울을 보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때 우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공감하는 목소리, 부드러운 손길.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나는 다시 센터를 찾았습니다. 우진은 내 표정을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어깨가 더 굳어 있어요. 남편이랑 싸웠어요. 말씀하시고 싶으면 들어드릴게요. 시술이 시작되고 나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민하대요. 갱년기래요. 우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은희님의 감정은 정당해요. 외로움은 질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부당하는 건 정말 아픈 일이에요. 그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더 천천히. 은희님,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못 보는 것뿐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시술 내내 나는 울었습니다. 우진은 말없이 계속 근육을 풀어주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술이 끝났을 때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님, 저는 선을 지켜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테라피스트로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몸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것까지. 그 이상은 안 돼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도 그도 위험한 선에 서 있었다는 것을. 며칠 후 나는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 선생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님, 무슨 일이세요? 저 다음 예약을 취소하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혼란스러워서요. 은희님,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정리하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우리는 센터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진은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님, 제가 선을 지키겠다고 한 건 사실 저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기도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도 은희님에게 감정이 생겼어요. 처음엔 환자로만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저는 테라피스트고 은희님은 기혼자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희님이 진짜 필요한 건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이요. 남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정이요. 제가 줄 수 있는 건 일시적인 위로일 뿐이에요. 진짜 치유는 은희님 안에서 나와야 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힘들죠. 하지만 은희님은 할 수 있어요.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센터에 온 것, 자신의 감정을 마주한 것, 남편에게 솔직해진 것. 그게 다 용기예요. 카페를 나와 걷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우산을 펴서 나를 가려줬어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좁은 우산 아래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았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은희님. 네. 이건 제가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환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어요. 저도요.
남편 아닌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에요. 우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빗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내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 은희님, 제가 지금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손을 걷었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순간의 위로로 평생의 후회를 남기면 안 돼요. 하지만 은희님은 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마주해야 해요. 도망치면 안 돼요.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예요. 은희님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나는 왜 우진에게 끌렸을까? 천천히 생각해 봤어요. 그의 손길 아니었어요. 그의 위로 그것만도 아니었어요. 관심, 공감, 인정. 내가 갈망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나를 보는 누군가였어요.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진은 봤죠. 그럼 나는 나를 보고 있었나?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시부모님의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김은희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어 하지? 그날 밤 나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한 것들, 매일 아침 좋아하는 차 마시기, 일주일에 한 번 산책하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나를 위해 옷 사기, 테라피 계속 받기 다른 곳에서, 취미 찾기, 작은 목록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2주 후 나는 마지막으로 센터를 찾았습니다. 우진은 전문적인 미소로 나를 맞았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네, 새로운 곳으로 옮기려고요. 잘하셨어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어요. 따뜻하지만 선명하게 구분된 전문가의 손길.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근육이 훨씬 부드러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희님이 노력하셨어요. 스트레칭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실천하셨잖아요. 선생님 말이 힘이 됐어요. 시술이 끝나고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희님,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일단 나를 좀 더 돌보려고요. 남편에게 기대하기보다 내가 나를 먼저 챙기려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다시 대화해 볼 거예요. 이번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차분하게요. 안 되면 그땐 또 생각해 보고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시길. 은희님도요. 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봤어요. 우진은 여전히 서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별이었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테라피를 받고 있어요. 다른 센터에서 여자 선생님께. 남편과의 관계는 극적으로 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작은 질문이지만 예전엔 없던 질문이에요. 친구들이랑 이탈리안 레스토랑 갔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래? 다음엔 나도 데려가.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나 자신이에요. 매주 수요일은 나의 날이에요.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그냥 혼자 산책을 하죠. 도자기 클래스도 시작했어요. 흙을 만지며 뭔가를 만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여전히 주름은 있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김은희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우진 생각이 나요. 고마운 마음으로요.
그는 나를 사랑해 준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게 진짜 치유였구나. 오늘도 나는 숨을 쉽니다. 깊고 편안하게. 예순의 봄, 나는 다시 살아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다시 숨 쉬는 법, 어떠셨나요?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싶은 마음도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